영상 들어오자마자 나갈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학사 편입을 했고 그 결과 한양대 화학과에 10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수능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이 대학 가는 방법이 뭐가 더 없을까 하고 알아보다가 이 3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편입을 알게 되고 그 학생들 중 19명은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근데 혹시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학교를 병행하면서 이 편입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학점은행제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비싼 등록금 내지 않고 공부할 시간도 벌어가면서 이 편입시험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녀서 이미 편입 지원 자격이 있으시다고요? 오히려 좋습니다. 그 편입 지원 자격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들어본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해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해서 온라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전문대학교 2, 3학년과 동일한 전문학사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 졸업전과 동일한 학사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문학사와 학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우선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 취득, 두 번째, 독학사 취득, 세 번째, 온라인 강의 수강, 마지막 네 번째로 전적대를 자퇴한 후에 이 학점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이건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게는 18학점까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있고 보통 10학점 정도를 인정을 해주죠. 두 번째로는 독학사 취득입니다. 독학사는 크게 1에서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모든 과목들을 다 통과하면 학사 학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과목들을 시험을 볼 필요는 없고 단계별 과목마다 학점을 인정해줘서 자격증과 비슷한 의미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교육원 강의 수강입니다. 교육원에서 듣는 강의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싸강 듣는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처럼 강의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과제도 제출하고 동일합니다. 단 난이도가 정말 쉽습니다. 강의는 솔직히 틀어놓기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적대 학점을 끌어오는 겁니다. 1학년까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이 전문학사 2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퇴 후 학점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나서도 학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원제를 통해서 전문학사나 학사를 만든다고 다 자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단 전적대에서 학점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0부터 학점을 만드는 것보단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자퇴라는 키워드가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거예요. 굳이 자퇴까지 해야 하나 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텐데 요새 대부분 거의 모든 학교들이 자퇴 후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여태까지 들었던 학점들을 모두 다 살려주죠. 1학년 1학기부터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거부감이 든다고 아예 고민조차 안 해보지는 말라는 거죠. 입학처에 전화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 이건 직접 전화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크게 4가지 방식을 통해서 학점은행제를 진행을 하게 되고 전문학사와 학사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편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이 학원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생돈 주면서 대학을 2년, 4년 동안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졸 출신이라 대학교 정문 근처도 안 가본 학생이 편입을 준비한다면 1년 동안 전문학사를 만들면서 편입 영어를 준비하면 되고요. 저처럼 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편입 준비하면서 1년 동안 학사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지원 자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지방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굳이 학사를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 학사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국민대학교를 2학년 2학기까지 다닌 학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국민대 굉장히 좋은 학교죠.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편입을 통해서 더 높은 학교인 한양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연히 일반 편입이 아닌 이 학사 편입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이 학사 편입에 대해서 안다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대학교를 4학년까지 다니지 않더라도 자퇴 후 학점을 끌어다가 이 학사를 만드는 것까지 말이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은 학사 편입을 진행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그냥 일반 편입을 지원하실 겁니다. 왜? 나는
난 이미 괜찮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굳이 자퇴까지 해가면서 본 시간 들어가며 학사를 따겠냐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굳이 쉽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서 지원자들, 이 경쟁자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쉽다는 거죠. 하지만 저처럼 지방대학교를 다녔다던가 혹은 전문대를 다닌 학생들, 이런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인서울 편입만 하게 돼도 지금보다 더 높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전적대에 대한 그런 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경쟁을 안 해도 된다는 메리트와 여기에 더해서 전적대에 대한 미련도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학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진입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경쟁률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경쟁률이 아니라 이 경쟁자의 수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와 이 편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럼 어떤 학생들에게 이 학점은행제 편입을 추천드리느냐? 딱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2월이죠. 지금 1학년을 마치고 앞으로 2학년을 진행하면서 편입을 준비하려는 학생들, 2학년까지 학교를 마치고 휴학을 하면서 편입을 진행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시기적으로 1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전문학사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 취득할 수가 있고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학사 편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초반 지금 2-3개월 정도는 이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취득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겠죠. 이 초반에 이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는 온라인 교육원 강의를 들으면서 이 편입 공부를 병행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보유학점이 많거나 적은 학생들입니다. 보유학점이 이미 7-80학점을 넘은 학생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자격증과 독학사를 취득하는 것 외에는 큰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제가 보유학점이 적은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고졸처럼 아예 보유학점이 없거나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까지만 수강한 학생들은 굳이 생으로 대학교 다니지 말고 학원제 통해서 전문학사라도 취득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 학생들 중에 고졸이라는 이유로 26년, 27년 대비까지 바라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 굳이 26년, 27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빠르게 올해 전문학사까지 취득하면서 편입 공모까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전문학사 만들어서 편입시험도 한번 봐보고 만약 결과가 아쉽다고 하면은 내년에 학사까지 만들면서 편입시험을 더 한 번 더 준비해도 원래 계획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죠. 아무튼 위에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유형의 경우 저는 학원제 편입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있고 처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